네. 자, 전세권 가보겠습니다. 자, 전세권에서는 이것도 한 문제인데 303조 보시면은 전세권 자는 되죠. 뭘 지급하고 뭘 지급한다고 됐어요? 전세금. 그러니까 지상 지역권에서는 없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없는 게 주로 포인트가 돼요. 전세금 뭐하고 지급. 등기사항에 등기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상이야. 지상 지역권은 지료 지급이란 말이 없으니까 유상, 무상 다 가능한데 무슨 권은? 전세권은 반드시 뭐다? 전세금 지급. 그 다음에 누구의 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을 그 다음에 점유해서 아주 점유한다고 노골적으로 적어놨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에 따라서? 그 부동산 용도에 쫓아서 뭐하고? 네, 용도에 쫓아서 뭐하고? 용도에 따라서 사용 뭐하고? 수익하고. 그 뒤에 또 말이 이상 붙었어. 그 부동산 뭐에 대해서? 네,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뭐 받을 권리가 있다? 무슨 변제권이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왜 우선 변제권이 있을까? 그래서 전세권은 어디 포인트를 두고서 한번 읽으라면 요거 어디? 전세금 지급이 뭐라는 거? 요소. 자, 이 전세권은 반드시 머스트 등기 사항이 됩니다. 무슨 사항이요? 지전 전부 다 뭐예요? 등기 사항이죠. 그럼 미등기 전세는 어떻게 풀으실 거예요? 미등기 전세는. 미등기 전세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거예요? 미등기 전세는 2편 물권 전세권으로 무효. 아십니까? 대신 몇 편? 3편 채권 임대차로 유효. 이게 바로 무효 행위의 전환이야. 무효를 뭐로 전환한다? 유효. 다시 미등기 전세는 어떻게 풀어간다? 2편 물권 전세권 무효. 왜? 등기 돼 있다는 거니까. 그 등기 안 돼 있잖아. 그럼 다시 또 계약 쓸 필요 없이 3편 채권 임대차 유효로 봐준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뭐다? 무효행의 뭐다? 전환. 물권, 전세권 반드시 등기사항입니다. 그럼 포인트를 어디다 잡으셔라 여기? 그럼 전세금 지급하고 그러면 전세금 지급할 때 첫 번째 반드시 이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꼭 줘야 될까요? 꼭 돈으로 현실적으로 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기존 채권을 무슨 채권을? 기존 채권을 뭐로 대신해서? 전세금 지급으로 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억 매매 아파트 매매하면서 파는 사람이 한 2년 동안은 사용을 해야 돼. 그 아파트를. 그러니까 매매하면서 10억 중 6억의 대금 채권을 뭐로 해서? 전세금 지급으로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해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세금 지급은 뭐다? 기존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게 판례에 들어옵니다. 무슨 지급? 전세금. 네, 그래서 여기 272쪽 가시면 몇 쪽이요? 니은 전세금 지급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뭐 할 수 있다는 거? 가름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전세금 반드시 무슨 사항이 돼요? 등기 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 두 번째, 전세금을 줬는데 뭐 줬는데? 전세금을 만약에 안 주네요. 뭐 안 준다고요? 전세금을 안 주네? 반환을 안 하네? 그럼 전세금 뭐 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않으면 그죠? 어떻게 되죠?
뭐에 빠뜨린 다음에 이행,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뭐로 집어넣는다? 경매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슨 권을 인정한다? 경매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 경매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새로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다 뭐하면? 완납하면 이거 가서 들어갈 거라고. 무슨 변제? 우선 변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야기는 뒤편에 가 있어요. 쭉 뒤로 가볼게요. 페이지 280쪽. 맨 꼭대기 위에 317조 위에 전세권 소멸과 무슨 이행? 동시 이행 뜻이 뭐예요? 너 변, 나 변.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동시 이행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주인은 전세금 반환이 뭐다? 변제기 도래한 것이고요. 을은 변제기가 뭘까요? 목적물 반환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 같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 목적물 인도 플러스 뭐까지? 말소 등기 서류 두 가지하고 돈 주는 것이 뭐다? 동시 이행 관계가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뭐에 빠뜨린 다음에 네. 그래서 니은 보시면 1번에 니은 보시면 전세권자가 목적 부동산 인도는 했으나 아직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죠. 그럼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절한 말 있어요? 이 거절은 뭐죠? 노. 영어로 노죠? 법률 용어로 하면 동시 이행 항변권. 항변권 거절할 수 있죠. 이 경우 설정자는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정자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시행하고 뭐는 연결된 용어구나. 이행, 지체. 그러면 이런 말 있죠. 동시이행 항변권 딱 받는 순간 그 자체 이행, 지체, 책임 면제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동시이행 무슨 권이 있으면 항변권이 있으면 그걸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체만으로 뭐다? 이행, 지체, 책임 면제받습니다. 그 다음 318조 전세금 반환 지체한 때 이행, 지체죠? 뭐 할 수 있어요?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체가 됩니까? 목적물 인도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 두 가지를 몽땅 던져야 됩니다. 서로 변제기일 때는 서로 이행지체가 아니죠. 그럼 이 빠뜨리는 방법은 내 거 던지면 돼. 목적물 인도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를 줘서 뭐에 빠뜨린 다음에?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아셨어요?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지체에 빠뜨리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다는 거. 일반법에서는 전세권에서는 뭐에 빠뜨려야 되죠? 뭐에 빠뜨려야 돼요? 지체가 돼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야? 경매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무슨 법이죠? 특별법. 무슨 법? 특별법. 주택임대차 있었죠? 무슨 대차죠? 주택임대차. 여기는 서로 변제기가 뭐가 변제기일까요?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서로 변제기죠. 여기서는 주인은 뭐가 있고 여긴 전세금 하나면 되죠. 반환이죠. 여긴 두 가지죠. 뭐하고 뭐? 인도 플러스 뭐야? 말소. 근데 주택임대차는 등기한 게 아니니까 갑하고 을은 뭐야? 주인은 뭐 주면 되는 거고 보증 을은 인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법 논리 따르면 어떻게 돼요? 자, 뭐에 빠뜨려야 돼요?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할 수 있다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자, 대항력도 있었고 뭐도 있었어요? 확정일자, 우선 변제도 있었죠. 근데 이 논리에 따라서 이쪽을 뭐에 빠뜨린다고? 빠뜨린다고 뭐하고 뭐를 건네주면? 점유를 상실했어 안 했어 이거? 점유 상실했죠? 그리고 뭐 들어간다? 경매 들어간다? 아무 실익이 없어. 뭐가 상실되는 순간? 기존에 있던 뭐도 확정 다 날아가요. 그럼 경매 봐야 의미가 없지. 그래서 이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에서는 뭐에 빠뜨리지 않고도, 그러니까 목적물을 점유 상실 안 되니까 점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에? 점유를 뭐 한 상태에서 그대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빠뜨리지 않고도 경매할 권한을 줍니다. 보통은 뭐에 빠뜨려야 돼? 경매할 때. 지체에 빠뜨려서 경매되는 게 맞는데 무슨 법에서는 특별법의 주택 임차인은 현재 반드시 뭐 하고 있어야 돼?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 보호를 해주는 법이거든. 근데 저거에 따라서 지체에 빠뜨린다고 점유를 뭐 해버리면, 던져버리게 되면 다 날아가. 그래서 어차피 특별법이니까 특별하게 여기는 뭐 빠뜨리지 않고도,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어. 그 비교가 생각이 나야 돼. 보통은 뭐에 빠뜨린 다음에,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하는데 무슨 법에서는, 특별법에서는 뭐에 빠뜨리지 않고도, 그러니까 반대 의무 이행, 그러니까 뭘 제공하지 않고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는 길을 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같이 기억해 두세요. 특별법에서는 뭐에 빠뜨리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가보겠습니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 경매 청구권. 자, B번 보겠습니다. 건물 전부에 대한 뭐를 할 수 없다? 경매 청구할 수 없다. 280조. 다만 건물 전부에 대한 뭐는 인정한다? 우선 변제권 인정한다. 건물 일부에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 효력은 어디에 미쳐요? 건물 전부에 전세권 설정했다. 뭐였다고요?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했다. 그럼 여기 전부의 전세권 설정하면 당연히 전부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되면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경매할 수는 없는 거지. 그죠? 다만 전부 뭐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전부에 들어가는 뭐는 있다. 전부에 들어가는 우선 변제권이 있죠. 전부 뭐 할 수는 없지만, 경매할 수 있지만 그 전부에 대한 뭐는 있다? 입장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을 유혹할까요? 건물 일부 전부 경매할 수 없다. 에? 에? 단 그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면, 뭐가 없다면, 네, 전부 경매 가능하다. 그럼 처음에 어떻게 유혹하죠? 일부 전부 경매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이 뭐가 없다면, 전부 경매할 수 있다. 그러면 맞을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 거기 밑에 C,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C, 목적물 분할이 불가능하여 전세권 목적분만의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더라도 전부에 대한 뭐는 없다는 것. 경매 청구 절대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세요?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이쪽 가가지고 전부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세금 일부만 변제받았어요. 뭐 받았다고요? 자, 전세금 일부 변제받았을 때, 자, 전부 경매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이건 있는 거예요. 출발은 뭐였습니까? 건물, 전부, 전세권, 전부 경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세금 다 안 줬어. 그럼 나머지가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러면 나머지만큼 효력이 미쳐야 전부에 미쳐요. 이게 전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매할 수 있죠. 이걸 다 뗐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버려요. 건물 일부에 뭐 했다? 전세권 설정했다. 네? 전세금 뭐 받았다? 일부 변제받았다. 조심하셔야 돼요. 뭐 하고? 건물 일부하고 뭐 하고? 그 전세금 일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는 전세금 일부 받았을 때는, 그죠? 이때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전제가 뭐가 돼 있어야 돼, 사실은? 이게, 이걸 해놓고 해야 되는데, 출제자들이 이 말을 뭐 해버리고, 빼고 이렇게 바로 출제돼. 전세금 일부 변제 받았을 때, 예? 전부 경매할 수 있다, 없다 그러든? 맞아요. 근데 뭐 할 때는? 건물 일부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부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하고 헷갈리지 말란 얘기예요. 건물 일부하고 뭐하고? 전세금 일부 헷갈리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전세권은 제가 뭐 가지고 얘기했을까 지금? 전세금. 그거 가지고 계속 포인트를 잡고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하지면 뭐에 빠뜨린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경매해서 뭐 받는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경매할 때 만약에 건물 전부에 설정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건물 뭐에 설정됐으면 건물 일부에 만약에 전세권 설정돼 있으면 하여튼 어떤 이유더라도 뭐는 안 된다는 거. 전부 절대 경매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나 어디라는 입장권이 있는 거예요. 우선 면제권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쓰면 되잖아요. 여기 타인 부동산이 전부이든 뭐이든 일부이든 그죠? 부동산 전부에 대한 뭐는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전부든 일부든 전부에 대한 뭐는 있는 거예요. 입장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270쪽 303조 전세금 지급이 요소니까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271쪽 3 담보 물건으로서의 성질에 니은 A, B, C, C번 체킹하세요. C 무슨 성?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가 변제되더라도 전세금 남아있는 경우 전세권 효력은 목적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므로 목적물 전부를 뭐 할 권리를 갖는다. 그럼 이거는 어디다 설정했다는 얘기가 앞에 전제가 이게 건물 전부에 전세권 설정된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죠. 이걸 이제 불가분성. 잔액이 남아있는 한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것이 뭐다? 불가분성. 그래서 이 전세권은 용익물건이면서 동시에 담보물건적 성격도 같죠. 그러면 전세금 채권 밑에 전세권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전세금 반환 채권 밑에 전세권이 있죠. 그러면 채권이 주가 되고 전세권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을 다 뭐하면 소멸하면 모두 소멸한다. 전세권도 자동 소멸하고
채권이 움직이면 모두 따라온다. 전세권도 같이 따라온다는 얘기야. 무슨 관계 있으니까? 주종 관계 있으니까. 또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죠. 자, 카센터에 가서 100만 원 채권 유치권 행사죠. 수리비 80만 원 냈습니다. 얼마가 모자라요? 그럼 20만 원어치만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에 미치잖아. 그러니까 전부 경매할 수 있어요. 또 은행에서 1억 빌려가지고 9천만 원 갚았어요. 얼마가 모자라? 그럼 부동산에 그것만 미쳐요? 전부에 미쳐? 전부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뭘 한다? 불가분성.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하고 아까 건물 일부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네. 내 말은 무슨 일부하고? 전세금 일부하고 뭐하고? 건물 일부. 헷갈리지 말 것. 다음 넘기시고 273쪽 기간 정했을 때 전세권은 최장기도 있고 최단기도 있다는 거. 최장기는 10년을 넘지 못하고요.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뭐한다? 단축합니다. 최장기. 또 단기도 있어. 최단기는 토지는 안 되고 건물만 있어. 그래서 1년 미만 정한 경우는 1년으로 뭐한다? 본다. 자, 기간을 몽땅 기억하는 방법. 기간 몽땅 기억하는 방법. 자, 최단기의 반대말은 뭐죠? 최단기 반대말은 최장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세요. 약정했을 때, 뭐 했을 때? 지상권은 아까 최단기 했었죠. 네, 최장기를 임대차로 그냥 봐버리세요. 무슨 대차요? 물론 없어졌습니다만 있다고 생각하지. 괜찮아. 시험 절대 안 나오니까. 전세권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 모두 있고. 임대차는 최장기. 물론 삭제 없습니다. 현재 없어요. 어쨌든 뭐야? 최단기 반대말은 뭐다? 최장기. 전세권은 양쪽 다 있다. 여기는 약정이 없으면 여기 여전히 뭔데? 최단기야. 근데 전세권과 임대차는 전부 다 통고야. 뭐라고요? 통고. 여기는 소멸 통고. 여기는 해지 통고. 자, 그래서 기간 최단기, 임대차 최장기, 중간에 단기, 장기. 제목은 기억해 두세요. 자, 밑에 약정하자는 경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멸 통고라고 되어 있죠. 약정하지 아니한 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한테 소멸을 뭐 할 수 있고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 받은 날부터 매달 6개월 경과하면 전세권은 뭐 한다? 소멸. 이건 66이네. 뭐라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다? 66.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요. 274쪽. 자, 이번에 법정갱신이 있습니다. 무슨 갱신이요? 자동갱신. 사유는 6월부터 1월까지 설정자가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자동갱신됩니다. 전 계약하고 똑같은데 기간만큼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간다는 것. 그래서 이쪽 저쪽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통고할 수 있는 길로 간다는 것. 자, 법정갱신은 2번 니은. 법정갱신은 해야지 대항할 수 있을까?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을까? 무슨 갱신이니까? 법정갱신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 다음 275쪽. 자, 맨 밑에 2번. 전세권자의 수선 유지 의무. 기억.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을 뭐하고? 유지하고 통상관리에 속한 수선해야 되겠죠. 누굴 기억하면 될까요?
차, 임대차에서는 수선 유지를 누가 한다? 주인이 해야 돼. 근데 여기는 누가 해야 돼요? 빌려 쓰는 사람이 해야 돼. 이유는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이야. 직접 지배하는 자는 자기가 수선해야 돼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사안청권이 인정이 안 돼요. 뭐는데도 유입인데도 필요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군 반대다? 임대차하고 전세권이 반대로 해석한다는 거. 왜 그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다 넘어가야 돼요. 다음 넘기시고 276쪽 맨 위에 3번 점유권과 본권에 기인한 물권적 전구권 기억 전세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이므로 점유를 침해당한 때 전세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 204, 205, 206조 다 인정되고 또 전세권이 만약에 뭐가 당하면 침해당하면 당연히 뭐야? 반환. 반환자 인정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점유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본권 가지고도 점유 내놔할 권리가 인정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 처분권이 있고요. 자, 우측에 가시면 전전세. 무슨 전세? 사람 이름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게. 사람 이름. 임대차에서 한 번 돌리는 게 전대죠. 전세권 한 번 돌리는 게 또 뭐 이게? 예? 갑 우리 이제 전세권 설정했으면 갑의 명칭은 뭐가 됩니까? 전세권 뭐가 된다? 설정자가 되고 을의 명칭은 전세권자가 되죠. 자, 을이 병한테 전세할 때 갑에 동의받을 이유는 없죠. 뭐이기 때문에? 물권. 그럼 이게 전전세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을의 명칭이 뭐예요? 네? 전대인이요? 을의 명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읽어봐요. 병의 명칭은 뭐가 돼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거 할 때는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한 글자 한 분에 전하고 쉬었다가 해요. 이건 전세권자. 바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그래서 이걸 또 비교하려고 여기 또 원자를 붙여줘. 여기다가 뭐 붙인다고요? 또 뭐라 여기다? 원 전세권 설정자와 원 전세권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 자꾸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자꾸 사람 이름이 틀리죠. 신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이게 헷갈려. 그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헷갈리면 9월달 찬바람 불 때 자꾸 이상해져. 자꾸 실수가 나와. 실수가 나오는 건 자꾸 헷갈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 자꾸 헷갈리지 않도록 연습하셔야 돼. 이거 연습하면 좋아요. 그러면 전세 당사자가 누구하고 누구예요? 응? 을하고 병하면 되는데 시험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이거 막 붙여서 나온단 말이야. 누구?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근데 얘는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 말이 길으니까 더 짧게 뭐로 고쳐내? 원 전세권자와 누구다? 그래서 여기 줄침 부분. 전세 당사자는 누구? 원 전세권자, 을이지. 전세권 설정자,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원 전세권자, 을과 전세권자 누구다? 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을은 이름이 두 가지로 불리죠. 얘한테 할 때는 뭐라고 불리고 원 전세권자하고 얘랑 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 자, 디귿 A.
전 전세권 설정되더라도 원 전세권은 뭐 하지 않는다. 아니 이게 있어야 이게 있는 건데 이게 설정되는데 이게 사라지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러나 C 뭐가 소멸하면 이게 소멸하면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소멸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세 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맨 밑에 2 전 전세권 소멸시 그죠? 그죠? 원 전세권자 을에게 목적 부동산을 뭐하고 인도하고 전 전세금 반환을 뭐요? 청구할 수 있다. 전 전세금 반환을 뭐한 때? 지체한 때에는 전 전세권자도 경매권 행사할 수 있지만 지금 제한이 있습니다. 모두 소멸하고요. 이 원래 전세권도 소멸해야 되고 또 원 전세권 설정자가 원 전세권자에 대한 원 전세금 반환을 뭐요? 지체하고 있는 때만 경매를 뭐요? 청구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 여기 이런 얘기예요. 화내지 마. 거기는 그래도 했는데 뭐. 그러니까 을이 경매 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뭐가 됐을 때요? 얘가 갑에 대한 경매 가능하지 않은데 얘가 돈 안 준다고 해서 경매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이 뭐 하는 상태? 경매 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해서 누구도 병도 경매 가능성이 있는 거지. 얘 자체가 아예 무슨 가능성이 없다면 을이 돈 안 준다 해서 경매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가 끝나고 갑과 을의 뭐가 끝나고 기간이 끝나고 을이 경매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누구도 병도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 전 전세권자 누구도 병도 경매권 행사할 수 있지만 모두 소멸하고 원래 전세권도 소멸하고 또 원 전세권 설정자가 얘한테 원 전세금 반환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지체. 그러니까 그때 을이 경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체하고 있는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도 병도 경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세 옆에다가 반대 화살표 해놓고 아니 4번 있잖아요. 4번 전전세 비교할 게 뭘까? 전대차 있잖아. 동이 있는 전대차 있잖아요. 전대를 같이 기억하세요. 이건 물건이고 전대는 어디다? 채권 형태가 된다는 것. 다음 페이지 278쪽. 자, 전세권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 1번, 2번. 소멸 청구하고 통과하고 글자 조심할 것. 자, 청구는 즉시 소멸한다는 거.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목적물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뭐하지 않으면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뭐할 수 있다. 청구가 도달하면 즉시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근데 소멸 통보란 말 있죠. 기간을 뭐하지 않으면 약정하지 아니한 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 전세권 소멸을 뭐 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 경과하면 그러면 통고는 6개월이 지나야지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이고 청구는 즉시 소멸한다는 그런 뜻. 두 가지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281쪽, 316쪽,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무슨 청구권? 1항 전세권 기간 만료로 인해서 소멸한 때 전세권자 빌려 쓰는 자는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야 되며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뭐 할 수 있다?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 주인께서
부속 물건 매수를 뭐 했을 때? 청구한 때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뭐 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면 설정자도 부속물 매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두 번째, 전한 경우에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 주인 동의동물함이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일 때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부속 물건 매수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뭐 한 경우? 매수한 때에도 같다. 매수 동물함. 그러면 지상권하고 전세권 해봅시다.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있습니다. 자, 지상권에서 주인도 있고 누구도 있죠? 갑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을도 있습니다. 자, 지상권 설정자입니다. 무슨 자요? 지상권 설정자입니다. 을은 명칭이 뭐죠? 지상권자. 자, 지상권 설정자도 뭐가 있고요? 이쪽도 전부 다 무슨 성분 들어간다? 매수청구권. 여기는 무슨 물이죠? 전부 다 지상물, 전부 다 매수 청구권입니다. 매수 청구권입니다. 근데 전세권도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요? 갑 있고 누가 있다? 을이 있어. 갑의 명칭은 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 을의 명칭은 전세권자가 됩니다. 여기도 내려오는데 여기 조문에 하는 얘기는 지상물이 아니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여기도 뭐고요? 지상권은 무슨 단어를 써야 되고 여기는 부속물. 그런데 이쪽에 지상권자는 아까 어떻게 하냐면은 행사할 때 이렇게 네모, 이 네모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는 얘기예요. 뭐 있다고요?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갱신 청구해서 뭐해서 설정자가 노하면 그때 들어가는 게 뭐다? 지상물 뭐다? 매수 청구권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이쪽은 여기도 네모로 기억한다. 어떻게 한다? 네모로 기억하세요. 들어갈 자는 지금 방금 전에 동그라미 했었죠. 동의 얻어서 부속시킨 경우 동자 동. 또 매수한 경우 있죠. 매. 그래서 여기는 뭐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래서 지상권자 네모 무슨 물? 지상물이고 전세권자는 뭐다? 네모 뭐다? 부속물. 그 안에 들어갈 글자는 연습하면 돼요. 이쪽은 갱신 청구해서 거절했을 때 지상물이고 이쪽은 네? 동의 얻었거나 뭐한 경우 매수한 경우. 이게 임대차 가면은 토지 임대차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주인 있고 빌려 쓰는 사람이 있겠죠? 네? 자, 토지 임대차의 반대말은 뭘까? 무슨 대차? 건물 임대차 있죠? 임대차 가면 누구도 있을까? 주인도 있고 빌려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임대차 가면은 주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인 인정하지 않고 뭐다? 이거 똑같아. 그러니까 무슨 임차인은? 토지 임차인은 지상권자랑 똑같아. 자, 건물 임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인정한다? 건물 임차인 이거 똑같아. 그러면 이미지로 기억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주인도 지상물, 빌려준 지상물.
전세권 할 때는 주인도 부속물, 이쪽도 부속물. 단 권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 선글라스 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끼고? 요거 입이고 눈이고 머리라 생각해. 아시겠어요?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여기다 뭐라고 이렇게 귀 모양 이렇게 그리면 사람처럼 돼 있을 거예요. 선글라스 끼어든 거야 지금. 뭐 꼈다고 지금? 그러니까 주인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임대차 가면 누구는 없고 똑같아. 네모. 저쪽은 뭐고요? 갱노. 이쪽은 뭐다? 동의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 조문 자체를 통째로 기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성물 매수증권. 다음 밑에 310조 무슨 비? 유익비. 무슨 비는 안 된다? 필요비는 안 됩니다. 자, 유익비는 그죠? 가액 증가가 현저한 경우 이건 어느 때 쓰는 거야? 필요비야 유익비야? 유익비죠. 그 다음에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서는 가액 현저한 경우 누구 선택에 쫓아서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상한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출 금액 증가액은 누가 계산해야 돼요?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자가 계산해야 되겠지. 그럼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익비가 금액이 크면 당장 갚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항에서 뭐라고 씁니까? 상한 기간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영입물건 핵심 포인트를 잡아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담보물건 가보겠습니다. 담보물건은 자, 유치권부터 들어가겠죠? 유치권 가볼까요? 287조. 자, 유치권 나옵니다. 유치권은 의의가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뭐한 자? 점유한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럼 출발이 뭐부터 시작하는구나? 네, 점유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뭐가 있으면 채권이 뭐 있으면 변제기에 있을 때, 그죠?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 제가 자동차 고치러 정비공장 가봅시다. 갑이 정비공장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동차 뭐 해달라? 고쳐달라? 알겠습니다. 고쳐드릴게요. 자, 여기는 도급이라는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계약이요? 자동 고쳐달라고. 그러면 도급 계약이 되면 이거는 이제 쌍모가 돼서 갑은 뭘 줘야 되고요? 그럼 일을 뭐 해야 되고요? 완성하고 일 완성에 대해서 갑은 뭘 줘야 돼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어떻습니까? 서로서로 무슨 관계 들어갈까? 응? 무슨 관계? 동시 이행 관계 들어가. 보수 주세요. 완성시켜 주세요. 그죠? 그럼 동시 서로서로 무슨 권이 있어요? 항변권이 있습니다. 네가 일을 다 뭐 해줘야지만이? 완성해야지만이 내가 뭐 주겠다? 보수줄 것이고 네가 뭐 줄 때까지? 줄 때까지 일을 완성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인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서로 뭐가 다 완성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쪽은 뭘 줘야 되고요? 보수. 이쪽은 뭐 해야 돼요?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관계들이 있어요? 지금 서로서로 항변권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권? 항변권. 근데 을은 저기 계약에 통한 저 항변권도 있지만 을은 뭐 하면서 점유하면서 어디다가 이 자동차에다가 비용을 지출했어요, 안 했어요? 비용 지출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돌려주세요. 돌려달라는 상환 뭐가 있어요? 채권 발생했잖아요. 돈이 없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저도 못 줘요. 무슨 거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뭐 하다가 점유를 이렇게 하다가
이 채권 변제기에 도래했을 때, 뭐 했을 때? 없대. 그럼 나도 못 주는 거지 뭐. 그 무슨 건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은 이게 돌면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건도 있고. 무슨 건?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을이. 그럼 갑한테 항변권 던져서 네가 뭐 줄 때까지 못 줘 할 수도 있고, 아니 못 던져서 뭐 다 던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항변권 소속이 어디지? 몇 편? 채권. 채권은 사람이 저 사람한테만 온이주하는 것이고, 물건은 뭐죠? 사람, 물건, 직접 집에서 오주하는 거죠. 그러면 저 갑한테는 항변권 던져서 뭐예요? 못 주겠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뭐 가지고? 유치권 가지고도 뭐야? 못 주겠다,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거든. 근데 갑이 저 바깥에 가가지고 자동차를 팔아먹었어. 팔았어. 누구한테? 병. 병은 팔았다는 얘기죠? 병은 새로운 소유자 맞아요? 자, 소유자가 와가지고 달라고 그럽니다. 내놓으라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때 항변권 공격할 수 있습니까? 항변권 공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셨어요? 항변권은 소속이 어디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뭐 가지고? 유치권 가지고 못 주겠다 하면 되겠죠. 이때 이 을이 이 채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채권 가지고 병한테 내놔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네? 없어요. 왜 없어요? 누구한테만? 안 됩니다. 채권은 뭐다? 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을이 뭐하고 뭘 갖고 있다가 3편 채권에 동시 이행 항변권도 있고 2편 물건에 뭐 갖고 있다가 유치권 갖고 있을 때는 그 한 사람한테는 관계가 없어. 근데 뭐가 바뀌었을 때 항변권은 공격이 안 돼. 채권이니까. 근데 뭐 가지고? 유치권 가지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의 특징은 뭡니까? 뭐가 돌 때? 이 같이 돌잖아. 그 다음 뭐가 탁 날아가면? 뭐가 상실하면? 점유가 상실하는 순간 밑에 모두 본권, 유치권이 뭐 하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점유 상실이 만약에 침탈이면 뭐라면? 침탈이면 침탈 당한 날부터 몇 년 이내 뭐를 던져서 204조가 뭘까요? 점유권 기초에서 반환 청구권 던져서 점유를 뭐하면 회수했습니다. 그죠? 질문 들어갑니다. 점유는 언제 부활할까요? 회수 그때부터입니까? 상실 처음부터입니까? 그럼 상실 처음부터 뭐가 살아나면? 뭐도 살아난다. 이게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는 필요가 없구나. 유치권 기초로 해서 점유를 내놔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유치권 가지고 뭐야? 방해, 제거도 필요 없고, 유치권 가지고 방해, 예방 이런 거 인정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몇 조를 준용하지 않고 몇 조도 준용하지 않는다. 오직 있는 건 뭐밖에 없다. 204조, 205조, 206조 밖에 없다. 혼자 미친 애죠. 뭐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점유가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권의 특징 바로 뭐다? 점유.
그래서 287쪽 가면 동산 유치권도 있고 모두 있다는 것. 부동산 유치권도 존재합니다. 유치권 특질 288쪽. 맨 꼭대기 물건으로서의 유치권 가로 열고 무슨 성? 점유 물건성. 그래서 뭐가 상실하면 점유가 상실하면 본권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3번이 당연한 거죠. 동물의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때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 기초한 물청만 인정되며 성질상 본권 유치권에 관한 물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점유가 침탈당하면 점유보호 청구권 중 점유권에 기인한 바는 점유 내놔 청구권 행사에서 점유를 뭐하면 회복하면 동시에 본권 유치권도 뭐하기 때문에 회복하기 때문이다. 자, 가로 2번에 1번 체킹.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 무슨 물권? 자, 왼쪽에다가 유치권 설정자, 밑에다가 유치권자 써보세요. 유치권 설정자, 밑에다가 유치권자 쓰고 유치권 설정자는 X 치세요. 유치권 설정자는 없습니다. 뭐만 있다? 유치권자만 있습니다. 지금 소유권 바뀌기 전에 갑이 을한테 유치권 설정해 준 거 아니에요. 약정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법정. 다음 289쪽 맨 위에 니은 부동산 유치권 목적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사항이다. 등기사항이 아니다. 아닙니다. 점유가 사라지면 사라진 거기 때문에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반드시 임장활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유치권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뭐한다?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 그 다음 밑에 2번에 니은 유치권 목적물은 타인 소유 물건입니다. 타인 소유 물건의 물건.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죠. 물건이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서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밑에 예가 있네요. 예를 들면 누구 노력으로 수급인이 부품을 다 갖다 들이대고 노력으로 건축됐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하는 기성 부분은 누구 거예요? 공사한 수급인 거란 얘기예요. 수급인은 무슨 권 행사하면 안 된다? 유치권 행사하면 안 돼요. 그냥 이때는 소유자로서 뭐 하면 돼? 점유하면 되는 거지. 유치권자는 아닙니다. 소유자이면서 자기가 유치권자는 안 되거든. 이때는 무슨 자로서? 소유자로 점유하면 되는 것이지. 유치권자 점유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 네. 자, 거기 박스에 328조 있네요. 몇 조요? 제목이 뭐예요?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 돌다가 유치권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가 다시 뭐 하면? 살아나면 모두 살아난다. 네,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290쪽 가세요. 4번에 유치권 배제하는 뭐가 없을까? 자, 유치권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합니다. 그래서 유치권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때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 맞다는 것. 주로 판례가 많습니다.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292쪽 맨 밑에 4번. 자, 거기 출신법 있습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권, 유치권 인정 안 합니다. 두 번째, 임차 보증금 가지고도 뭐 유치권 인정 안 합니다. 또 임대인의 배신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 가지고도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또 3번 부속물 가지고도 뭐요?
유치권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1, 2, 3번을 한 번에 해결한 방법이 뭐가 없을까? 1, 2, 3번. 자, 임차인이 갖고 있는 권리들이에요. 무슨 권이요? 첫 번째가 무슨 금? 보증금. 보증금. 두 번째가 무슨 금? 권리금. 세 번째 배신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또 구성물 매수권권, 또 지상물도 있겠네. 자, 보증금 가지고 유치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유치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왜 안 되죠? 네? 아니, 복잡 생각하지 말고. 글자가 안 맞아. 다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되는 거 하나 딱 하나 있어. 필유비. 무슨 비? 필요비하고 유익비 같이 붙인 거예요. 유치권 돼야 안 돼요? 왜요? 여기 글자 여기 유하고 맞든 이렇게 기억하세요. 힘들면. 글자 맞추기 노래해가지고 글자가 안 맞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되는 건 뭐다? 필유비만 된다. 또 얼마나 싸워. 필요비는 안 된다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 필요하고 이거 같은 거라니까 지금 뭐야? 필요비하고 무슨 비? 유익비. 한 세트야 그는. 막 싸우더라고 가니까 교수님이 글자가 안 맞으면 안 된다고 쓰면서 필하고 이거 안 맞는다고 그게 아니죠. 필요비하고 무슨 비? 유익비.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전부 다 뭐 하다가 이게 맞을 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보증금이 점유하면서 들어간 병은 아니잖아. 처음에 맡겨놓고 그 다음에 점유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권리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됐죠? 그걸 딱 정리하세요. 다음에 넘기시고요. 복잡한 넘기겠습니다. 판례 하나 봅시다. 중간에. 관련 판례 중간 거 있죠? 294쪽. 짧은 거.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 부동산 인도를 뭐 할 수 있으나 피담보 채권 변제는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간단하죠?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 다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온이니까 새로운 주인한테는 채권 던지면 안 되지. 누구? 전 주인한테만 던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편 물건과 3편 채권. 물건은 올 주장이고 채권은 뭐다? 온이 주장이다. 따라서 시험 문제 이걸 어떻게 내고 싶을까? 경락인에 대해서 채권은 물론 유치권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내겠지. 외운 사람은 답 못 씁니다. 할 때 외울 수가 없습니다. 하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용을 보시고서 물건은 뭐고? 올. 채권은 뭐다? 온. 그 다음에 밑에 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경매권 있는데 뭐가 없다는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뭐는 있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상대의성이 없다 이렇게 들어가. 건물 유치하다가 건물이 화재가 나면 화재보험금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화재보험금에 입장할 수가 없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없으면 못 없다는 것. 물상대의성 없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거 읽어보시고 마지막 거 해볼게요. 296조. 자, 326조. 자, 소멸시효 나왔습니다. 소멸시효. 자, 2편 물건 다 갑니까? 손 이렇게 하면 되지. 뭐예요?
이것만 대상되죠. 채권은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채권은 다 돼. 물건은 뭐고? 용인 물건. 그러면 채권 밑에 유치권 붙어 있는 거죠. 채권 밑에 유치권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죽으면 종된 유치권도 따라 죽겠지. 근데 종된 유치권이 독립해서 소멸시의 대상은 될 수가 없겠네. 그래서 이건 안 걸리는 거예요. 뭐 점유권, 소유권, 유질저. 그러니까 유질저 담보 물건은 채권을 전제로 하잖아요. 3편 채권을 전제로 2편 물건에 유질저가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채권이 죽으면 따라 죽는 경우는 있어도 유질저가 소멸시에 걸려 죽는 경우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채권이 소멸시효가 뭐가 되지 않도록 완성되지 않도록 네? 조심해야 되겠네. 그죠? 그럼 거기 이제 326조 읽어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자, 그럼 아까 봅시다. 이게 뭐죠? 점유, 채권, 유치권. 유치권 돌려보세요. 어떻게 돌리죠? 이거예요? 아니면 이거야? 그러면 뭐 돌리는 것은? 점유하고 같이, 이게 유치권 행사지. 유치권 행사는 같이 채권 행사가 아니지. 이건 고정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권 행사는? 유치권 행사는 무슨 행사 아니야? 이거 그대로 있잖아. 그럼 채권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돼? 계속 진행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권 행사는?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 소멸시효 중단됩니까?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합니까? 진행한다는 얘기야.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은 소멸시효가 뭐가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별도로 채권을 행사해야 돼. 유치권 행사하는 것만 가지고는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뭐 해야 돼요?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26조. 그래서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다. 이건 이해되죠? 이거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가 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아니라고요. 중단되지 않고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진행한다는 거예요. 따로 별도로 행사해서 소멸시효를 뭐 해야지만이 중단시켜야지 중단돼. 됐어요? 326조. 다음에 우측에 328조 체킹하셨죠?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날아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